네, 대구 경북 지역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마카다 뉴스 시간입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서 딥페이크 성범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딥페이크 성범죄가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성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대구 교육청에서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팀을 꾸리고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오늘 관계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사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시 교육청에서 생활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배종렬 장학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요. 안녕하십니까. 강북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오성희 경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나와주셨는데 지금 우리 오성희 경위님께서 학교 전담 경찰관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대응 활동도 하고 계신가 보네요.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흔히 저기 학교전담경찰관은 SPO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로 얘기는 스쿨 폴리스 오피서로 학교폭력에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입니다. 네. 학교폭력 예방 교육도 하고 학교폭력 발생 시 사안을 처리하는 역할도 하면서 이번에도 지금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된 예방 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두 분 모두 대구교육청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팀 활동하고 계신데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9월 5일에 교육국장님을 단장으로 대구지방경찰청 그리고 대구 여성의 전화 등으로 구성된 그 민간 합동의 그런 학교 딥페이크 성문제 대응 TF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이번 TF는 그 사안조사팀, 피해회복지원팀, 법률지원팀, 그리고 교육지원팀, 관계회복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방교육에서부터 신속한 사안 처리,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피해자 회복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TF를 꾸린 건데요. 오성희 경위님께서 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조금 더 알리기 위해서 직접 영상을 만드셨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그 영상을 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쉬는 시간. 학생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건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 영상물. 한 친구가 허위 영상물을 만들었다고 보여주고 있어요. 얘들아, 왜 그런 행동을 했니? 뭐라고? 그냥 재미로 했다고? 얘들아, 이건 범죄야. 그것도 처벌 형량이 높은 성범죄라고. 네, 짧은 영상이지만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오경희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독학으로 영상을 배웠습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한테 필요한 내용으로 지금 했고 네. 현재까지 한 50여 편 정도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이들을 또 위한 그런 진심이 저에게 느껴지는데 간단하게 영상을 보고 왔지만 아직까지 이게 신종 범죄이기 때문에 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심층 학습을 뜻하는 딥러닝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의 합성어입니다. 쉽게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인간의 이미지를 합성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딥페이크 성범죄란 특정 인물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서 허위 영상물을 제작 후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유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니까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맹점이 있고 AR 기술이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이런 부작용이 아닐까 싶은데 최근에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해서 그 피해 학교 명단이 인터넷에 또 올라서 논란이 됐는데 그 명단에 대구 지역 학교도 포함이 돼 있었고요. 실제로 피해가 접수된 게 있습니까? 대구에서? 예, 예, 실제적으로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 학교폭력 제로 센터를 통해서 매 시간 이렇게 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또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실시간 면밀히 또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사안은 한 10건 정도로 10건 미만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해당 학교와 긴밀히 협조해서 가해자 조치와 특히나 이 피해 학생, 피해 교원의 그런 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런 범죄는 익명성이 강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더 심각한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떤 식으로 이 범죄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드렸듯이
가장 일반적인 딥페이크 성범죄 유형은 허위 영상물 제작과 유포 형태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직접 제작하는 경우와 그리고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딥페이크 성범죄가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하여 또래 채팅방을 중심으로 해서 허위 영상물을 공유하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퍼져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참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거지만 유포가 정말 쉬운 것 같습니다. 참 문제인데 더 충격적인 건 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10명 중 8명이 청소년, 10대 청소년이 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10대 사이에서 이런 딥페이크 성범죄가 유행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10대 학생들의 경우 그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친구들하고 소통하고 또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 좀 학생들이 그는 보편적인 문화로 이렇게 정착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양한 그 플랫폼에서 그 유해 콘텐츠를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요. 언론을 통해서도 아시다시피 그 몇몇 해외 플랫폼의 경우 그 별도의 그 성인 인정 절차 없이도 음란물을 올리고 네. 심지어 판매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러한 점들은 이제 관계기관이 그 신속하고도 좀 구조적인 그런 해결책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네. 특히나 좀 안타까운 점은 오경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신고된 그 사례를 통해서 봤을 때 단순한 그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네. 사진을 제작하고 또 유포하는 그런 사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다 좀 철저한 인식 개선과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9월 중으로 모든 학교에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특별 주간을 좀 운영해 주십사 학교에 부탁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예, 맞습니다. 뭐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장난이었다 이거 이제 안 통합니다. 이게 범죄라는 걸 좀 확실하게 인식이 돼야 될 텐데 무엇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위님. 이런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사안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허위 영상물 반포 목적으로 합성한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도 하고 허위 영상물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면 성착취물로 보고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허위 영상물을 알면서 구입, 소지, 시청한 경우에도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상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벌이 중한데도 텔레그램 등 특유의 그 익명성을 사용해서 법망을 피해가면서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허위 이 영상물을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그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딥페이크 성범죄는 누가 언제 어디서 정말 부지불식간에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는 오죽하면은 졸업 앨범 찍는 것조차 좀 두렵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좀 성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예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만 네.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에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소셜 미디어의 개인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위치 정보나 얼굴 사진을 무분별하게 업로드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친구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하지 않도록 하고 알 수 없는 출처나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는 접속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참 이게 기술이 발전할수록 살기가 참 힘들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내가 언제 또 범죄의 표적이 될 줄 모르는 거니까요. 근본적으로는 이 범죄를 막기 위해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딥페이크 성범죄가 범죄라는 인식 정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장학관님? 예, 맞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해 학생 상당수가 자신의 행위가 중대한 성범죄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네. 단순한 장난이나 놀이라고 생각했던 본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주는 중대한 성범죄임을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찰청과 연계해서 옆에 계시는 우리 SPO 분들이 모든 학교에 지금 다 나가서
특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경찰청 그다음에 대구 여성의 전화와 함께 캠페인 활동도 전개해서 예. 이 경각심을 좀 높이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게 신속하고 이렇게 즉각적인 건 대응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은 이제 각급 학교의 교육과 정과 연계해서 기본적인 인성 교육이라든지 네. 정보통신 윤리 교육, 민주시민 교육 등을 더욱더 강화해 나갈 것이고 이와 관련된 학부모 교육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지만 혹시나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됐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예, 우선적으로 절대로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즉시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는 생활교육 담당 선생님이나 대구교육청에 있는 학교폭력제로센터에 전화를 해주시고 경찰에 신고할 때는 112나 117로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또한 대구 여성의 전화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연락하셔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사실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호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혼자 고민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대구 지역에도 신고가 들어온 상황이고 앞으로 또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딥페이크 성범죄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지원하는 것들도 많이 있죠. 어떻습니까? 예, 먼저 피해 학생 지원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그 주간 보호형 학교폭력 피해 학생 전담 지원 기관인 마음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과 더불어 상담 치료 전문 기관인 대동마음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에서 최장 3개월간 그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교원일 경우에는 교육권 보호센터와 연계해서 네. 전문가 상담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법률지원팀과 연계해서 피해 학생과 피해 교원에 이르는 법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좀 상황이 심각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면 네. 대동위센터나 권역별 협력병원을 연계해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피해 회복을 위한 맞춤형 상담과 치료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경위님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좀 경각심 주는 말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대구경찰청은 지난 8월 28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특별 집중 단속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도록 하고 이렇게 되면은 형사 처벌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